자, 13장 이제 끝이 보인다. 정적분과 도형의 넓이에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니? 구분구조법이 나와. 자, 작년에 수투학할 때 선생님이 구분구조법 얘기를 잠깐 했을 거야. 정적분은 원래 개념이 이 구분구조법으로부터 발전되어 온 거라고 하면서. 자, 구분구조법이 뭐냐? 자, 구조법이야. 면적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분해서, 즉 쪼개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식들을 배웠잖아. 사다리꼴이든 삼각형이든 원넓이든 등등등 배웠지만 꼭 그런 형태의 도형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특히 뭐 땅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이런 모양의 땅이 있었어요. 그 이놈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여. 그래서 고민하다 만든 방법이 뭐냐면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도형을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기본 도형들,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원따위 등등등으로 쪼개보는 거지. 제일 쉽게 쪼갤 수 있는 게 정사각형들이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막 쪼개본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쪼개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처음에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조금이라도 포함하고 있는 정사각형들 다 색칠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포함하고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씨, 칠했어. 자, 칠하고 나면 이 노란색 부분에 지저분해도 되게 그치? 자, 지저분하지만 어쨌든 이 색칠을 삐끔칠 부분의 넓이를 내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을 보시면 정사각형 한 개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게 몇 개인지 세면 되잖아. 그치? 그럼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랑 실제 도형이 안 보이네. 실제 도형의 넓이랑도 똑같진 않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 실제 도형 넓이보다 어때? 조금 더 크지? 맞네? 근데 얼추 비슷하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또는 이번에는 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을 안쪽에 있는 정사각형으로 다 칠해볼 수도 있겠지. 안쪽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도형들만 다 칠해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대충 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실제 도형 넓이보다 어때? 더 지저분했다. 실제 도형 넓이보다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치? 근데 조금씩은 차이 난다고. 예를 들면 이 부분도 실제 도형은 이까지만 있지만 내가 지금 노란색을 이까지 칠해버렸기 때문에 요만큼의 차이는 생겨버리지. 그치?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나오잖아. 그런 것 때문에 실제 넓이와의 오차는 생긴다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사각형을 조금 더 잘게 쪼개면 요 삐져나온 부분들이 더 어떻게 되겠어? 더 작아지겠지. 그치? 그럼 이런 상태에서 무한히 정사각형을 잘게 쪼갠다면 무한히 쪼개면 결국은 삐져나온 넓이가 점점 작아질 거고요. 진짜 무수히 작은 사각형들을 쪼개버리면 삐져나온 부분의 넓이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봐도 되겠지. 그럼 결국 저렇게 구한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랑 실제 넓이의 합은 어떻게 하겠어? 같아지는 경지에 이르겠지. 무한히 잘게 쪼개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야? 극한이 들어오는 거야. 즉 이렇게 쪼개서 노란색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노란색 넓이의 극한값을 구하면 뭐랑 같아지겠다? 극한값을 구하면 그거는 실제 넓이랑 같아지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로부터 나온 게 바로 구분구조법이라고. 됐니?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실제 넓이는 S라고 볼게. 자, 그럼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내가 S 다시라고 볼게. 누가 크니? 노란색이 밖으로 좀 더 삐져나왔으니까 네가 좀 더 크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간색은 그 안쪽에 걸 보였기 때문에 그 넓이는 S 다시라고 볼게. 누가 크겠어요? 빨간색은 안쪽에 있고 흰색 부분의 넓이는 실제 넓이는 빨간색보다는 크게 나오겠지. 분명히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들이 같을 수는 없어. 실제 넓이보다는 더 작을 거고 실제 넓이보다는 더 클 거라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뭐 한다면
n을 어떻게 한다? 무한대로 본다. n이 뭐냐면 쪼갠 사각형의 개수라고 볼게. 사각형의 개수가 무한히 많아진다. 무한히 잘게 쪼갰다는 얘기지. 무한히 잘게 쪼개게 되면 결국은 니나 어떻게 되겠다? 극한값은 같게 나오겠다. 니나 도태 같게 나오겠다. 결국은 극한값을 구하면 결국 셋이 어떻게 나오겠다? 같게 나오겠다. 그럼 지금 내가 니네를 직접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 요걸 구하거나 요걸 구해서 그 극한값을 구해버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실제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다는 게 호흡무조건의 원리라고 해요. 됐니? 그럼 어차피 안쪽의 걸 구하나 바깥쪽의 걸 구하나 극한을 구하면 어차피 실제 넓이 똑같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하겠다? 구분무조건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때는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내가 한쪽만 택해서 계산해 주시면 충분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굳이 두 번 다 해서 비교할 필요 없겠지. 같은 거 나올 텐데. 됐나? 자,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들을 한번 접근해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가장 만만한 그림 하나 가지고 한번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 자, 뭐가 있냐면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있어요.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놈을 0부터 1까지 요 사이의 곡선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자, 이런 부분의 넓이 구하는 방법 있어 없어 지금은? 없잖아. 물론 정적분 하면 되겠지, 그치? 그치? 정적분 하기 전에 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뭘 쓴다? 구분 무조건 한다고요. 자, 일단 판이 쪼개겠지. 어떻게 쪼개냐면 요 가로 길이를 n등분으로 쪼갭니다. x축 가로 길이를 n등분 쪼갭니다. 똑같이 n등분. 그럼 한개 길이가 얼마야? 1을 n등분으로 했으면 한개 길이가 얼마겠냐? n분의 1이 되겠지. n분의 1이 되겠지. 하나 길이가.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맞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요 쪼갠 걸 중심으로 직사각형 기둥을 세울 거야. 자, 직사각형 기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바깥으로 나가게 세울 수도 있고요. 안쪽으로 돌게 세울 수도 있는 거라고요. 즉 바깥쪽으로, 즉 오른쪽을 맞춰서 이렇게 기둥을 세울 수 있겠지. 오른쪽에 맞춰서 이렇게 됐니? 그럼 그렇게 맞춰서 오면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는 내가 구할 수 있지. 그지? 한번 보여볼까? 자,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얼마니? 가로 길이 얼마? n분의 1. 세로 길이는? 여기 좌표가 n분의 1이고 여기 n분의 2고 여기 되잖아. 그러면 n분의 n이고 세로 길이는 요 함수값이잖아. n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아,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n분의 1의 제곱 곱하기 가로 길이 n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n분의 2를 집어넣으면 되지. n분의 2를 집어넣으면 n분의 2의 제곱이 높이가 될 거고요. 가로 길이는 똑같이 얼마 되니? n분의 1 되겠지. 세 번째 직사각형은 높이가 얼마 되니? n분의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니까 되겠지. 그런 식으로 어디까지 가면 돼? 마지막에 뭘 집어넣어? n분의 n을 집어넣고 가로 길이는 역선이 n분의 1이 되겠지. 자,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이 되겠다. 그치? 그냥 다 더합니다. 뭐 어떻게 나올 거야? 어떻게 나올 거야? 분모가 다 n제곱, n제곱, n제곱 n분의 1 있으니까 분모는 뭐 나오니? n제곱이지. 시그마 이용해, 시그마. 자, k가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분의 k,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밖에 가고 이건 n분의 1 그대로 고정이니까. 자, 시그마 계산 어떻게 하니? 1부터 n까지. 자, k가 변수니까 n은 앞으로 빼도 되지. n제곱 n 얼마야? n세제곱 1을 빼면 되겠다. 그치? k제곱만 되겠네. 얼마야? n세제곱분의 1 곱하기 넌 얼마 되니? 시그마 k제곱 6분의 그치? 이게 뭐야? 이 구한 게 저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야. 근데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직사각형 넓이가 아니라 요 부분 넓이잖아. 이만큼씩 삐져나왔지? 저 삐져나온 넓이를
작게 만들려면 결국 어떻게 돼? 이 쪼개는 걸 더 잘게 쪼개겠지. 뭘 취해야 되니?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셔야겠지. 그치? 그래. n 등분해서 나 구한 넓이의 합에다가 뭘 취하면 돼? n을 무한히 잘게. n개를 무한개로 쪼갠다는 얘기는 엄청 잘게 쪼개지겠고요. 그러면 실제 넓이랑 점점 같아지겠지. 이런 극한을 구해볼 거예요. 됐지? 그러면 이제 그거 구분할 수 있어 없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 몇 차? 3차. 분자도 몇 차? 3차. 3차분의 3차면 최고차항 계수입이 6분의 2 얼마 되겠어? 3분의 1 되겠다. 이 아래쪽 넓이 얼마? 실제 넓이는 3분의 1로 구해집니다 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작은 조형들로 쪼개서 그 합을 통해서 실제 넓이를 구하는 방법 됐어? 이거를 좀 더 기호화시켜서 발전시키기가 정적뿐이야. 자, 봐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 여기 아니라 안쪽으로 사각형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래. 자, 안쪽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안쪽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니? 여기는 사각형 안 생길 거고요. 왼쪽 편을 높이를 잡으면 되잖아. 왼쪽 편을 높이 잡으면 안쪽 편에 사각형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구한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실제 넓이보다 작게 만들어지겠지만 역시 n을 무한대로 보는 극한을 취하면 실제 넓이랑 어떻다 점점 같아질 거라고요. 그 극한값이 실제 넓이랑 같게 나오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쪽을 해도 무방하다고요. 어차피 같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됐니? 그러면 선생님 어느 게 개인 취향이야? 나는 안쪽 걸 구하고 싶으면 안쪽 걸 하셔도 돼. 바깥쪽 걸 구해도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해보시면 식 만들기 어디가 편하면 실제 도형보다 바깥쪽으로 나가도록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해. 식을 만들어 보시면 n개를 쪼갰으니까 사각형도 n개 만들어지는 게 계산하기 편할 거 아니야. 봐라. 빨간색으로 만들면 처음에는 사각형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지. 그럼 사각형 몇 개밖에 안 만들어져? n-3개밖에 안 만들어지지. 그지? 그럼 시그마를 쓰더라도 이게 뭐야? n-1까지 가야 되겠지. 이런 거로 계산하는데 불편한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때? 주어진 도형의 바깥쪽으로 그리는 걸 연습하시라고 하는 거야. 물론 예외적으로 후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하는 게 더 편한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고. 자, 필수예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곡선 3분의 1x 제곱과 x는 1, x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되어 있어. 자, 뭐라고요? 3분의 1x 제곱이 있어. 3분의 1x 제곱. y는 3분의 1x 제곱인데 x는 어디하고 1하고 3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1이 여기다 치자. 1. 3은 여기다 치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구하려면 뭐 해야 되니? 무조건 써야겠지. 첫 번째는 뭐 할 거다? 요 x축을 몇 등분한다? n등분한다. x축을 n등분한다. 자, 그럼 n등분 해보자. 짜라 빡빡빡 다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사각형을 세워야겠지. 직사각형을. 어떻게 세우자고요? 바깥쪽으로 나가게끔. 즉 오른쪽을 세로 높이로 잡죠. 이런 식으로 채워가죠. 됐지? 그러면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직접 계산하시는 거야. 됐니? 한개 길이 얼마겠어? 한개 길이가. 이걸 n등분 했으니까. 전체 길이가 얼마인데? 2잖아. 그걸 n등분 했으니까 하나 길이는 얼마니? n분의 2지, 그지? 그지? 하나 길이가 n분의 2야. 해봐. 하나 길이가 n분의 2라고. n분의 2. 그럼 이놈의 좌표는 얼마가 되니? 1 더하기 n분의 2가 되겠지. 이놈 1 더하기 n분의 2가 몇 개? 2개. 니는
1 더하기 n분의 2가 몇 번 간 거야? 3번 됐으니까 n분의 6이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은 1 더하기 n분의 2가 3번 가겠지. 그럼 3 되잖아. 됐어. 왜 필요해? 아니 높이 구하려면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금 속달되면 이거를 일일이 하나 하지 말고 우리 좀 전에 본 것처럼 일일이 구해서 막상 계산할 때는 뭘 썼니? 시그마 공식 쓰기 위해서 시그마로 표현을 바꿨지. 자, 이번에 좀 익숙해졌으니까 여봐 또 시그마 바로 써볼게. 그럼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하려면 그 넓이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하려면 일반항이 필요하잖아. 시그마 뒤에는. 그치? 일반항이 뭔데? K번째 항이잖아. 그럼 이렇게 직사각형을 세워갔을 때 가운데 분명히 K번째도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치? 그놈의 넓이를 일반항으로 구해서 시그마 바로 쓰면 되는 거야. 가운데. 자, 그럼 가운데 값 생각해봐. 이 좌표 얼마 되겠어? K번째니까. 첫 번째가 1 더하기 n분의 2 곱하기 1이고 1 더하기 n분의 2 곱하기 2고 1 더하기 n분의 2 곱하기 3이지. 그럼 이놈의 x좌표는 얼마니? 1 더하기 n분의 2가 몇 번? K번째 있는 거니까 K로 넣어지겠지. 됐어요? 그러면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가로 길이는 얼마? 똑같이 n분의 2고 세로 길이는 네 좌표를 여기다 쳐놓으면 되잖아. 너의 함수값이 높이니까. 됐어?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x자리에 뭐 들어오면 된다? 이게 높이 곱하기 가로 길이는 똑같아 항상 n분의 2. 이게 뭐야? 저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 근데 그런 사각형이 몇 개 있어요? K가 어디서부터? 1일 때부터 어디까지? L까지 n개가 만들어져 있지. 이게 뭐니? 전체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을 바로 구한 거야. 됐나? 그 다음 뭐 할 거야? 그러면 사각형 넓이가 구해주고 그게 실제 넓이랑 아직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따 뭐 붙여? n이 무한대로라는 극소값을 붙여주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실제 넓이가 된 거야. 이제 계산하는 일만 남았지? 계산하시면 돼. 자, 시그마에 대해서는 K가 변수니까 K 아닌 거는 쌍으로 다 묶어내자. 어떻게 할 거예요? 아우 귀찮아. 아우 귀찮아. 쓰기 전에 해야 돼? 진짜. 자, 갑니다. 3n분의 2는 상수니까 묶어낼까? 넌 다 묶어냈으니까 이것만 제곱하면 되겠지, 그치? 제곱해보자. 1 더하기 n분의 4k 더하기 n제곱분의 4k제곱 이렇게 되겠어? 3n분의 2. 자, 따로따로 계산할게. 시그마 1이야. 얼마 되니? n이지? 그 다음에 너는 n분의 4k니까 k만 두고 n분의 4는 상수 빼고 내고 맞지? 시그마 n분의 4k면은 n분의 4는 상수니까 빠지고 시그마 k만 계산하면 되잖아. 시그마 k가 얼마야? 2분의 n 플러스 1 됐고 더하기 자 시그마 너잖아. k 제곱만 남기고 너는 상수니까 빼면 되겠지. 그럼 시그마 k 제곱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됐어. 이런 문제 계산하면 얼마야? 2n 플러스 2g n이 있으니까 얼마 되니? 3n 플러스 2 일단 문제 계산할게. 뒤에 뭐 남았지? 자, n 하나는 약분 띵 치고 뭐 나오? 3n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됐어? 전개해볼게 그냥. 책은 아마 통분했을 것 같은데 그치? 통분에 괜찮아서 그냥 바로 전개할게 따로따로.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1 곱하면 2지 1 곱하면 3n분의 아니 통분해야겠다.
아이고 귀찮으라. 3n분의 2. 자, 너 통분하면 3n분의 얼마야? 3n 곱하기 3n 플러스 2 더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됐어? 분모는 9n 제곱분의 2 전체 9n 제곱 플러스 2n 제곱 몇 제곱? 6n 3n 9n 되겠지? 자, n이 무한대니까 무한대면 무한대야. 2차분의 2차니까 최고차는 예수입이 9분의 얼마 되니? 22 답이 안 맞니? 맞지 않나? 26이야 씨. 잠깐만 왜 11이 13이야? 이상한 그래서 뭐 계산이 삐뚤어졌는데 3n 제곱분의 3n 제곱분의 n을 묶어내면 n 제곱 n을 묶어내면 n 플러스 2k 여기까지 똑같이 나오고 n 제곱분의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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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에이씨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여기 13이네. 그러면 얼마? 9분의 26이 답이 나오겠다. 그치? 처음 배우면 되게 어려울 거야. 사실 이 구조법 내용이 원래 어디 쓰냐면 너네 수투 과정에 있었어. 수투에 정적분 하기 전에 나왔어. 근데 그걸 건너뛰고 정적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면서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다고 얘기했을 거야. 자, 직접 자기 손으로 해보는 수밖에 없어. 차차. 그지? 해보는 수밖에 없어. 원리는 알겠지? 일단 뭐야? 그래프가 있으면 주어진 구간의 넓이 구하려면 주어진 구간을 일단 뭐 한다? n등분 한다. 자, n등분 하면 한 개의 구간의 길이가 나오겠지. 그지? 그게 직사각형이 뭐가 되는 거? 가로 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세로 길이가 필요하겠지? 세로 길이는 내가 바깥쪽으로 그린다면 오른쪽 부분의 함수값이 세로 길이가 될 거야. 그럼 오른쪽 부분에 x좌표를 만드셔야겠지. 만드셔서 그거를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그때의 세로 길이가 구해지겠지.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싹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넓이 합이고 그런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극한 취해주시면 돼요. 간단해. 계산이 들어오서 그렇지. 됐나? 그리고 그렇게 넓이 합을 만들 때 아까 처음처럼 일일이 써보셔도 좋지만 시간 많이 걸려. 바로 뭐 연습하자고요? 가운데 있는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바로 구해서 시그마 바로 쓸 수 있도록 연습하자고요. 그치? k번째 사각형 그려놓고 그럼 k번째 사각형에 대해서 그 오른쪽 부분의 x좌표 찾고 가로길이 어차피 똑같을 거고 그걸 대입한 게 높이. 그게 일반항. 그런 다음에 그런 사각형을 1부터 n까지 더해서 극한을 취하겠다. 이 페이지 봐봐라. 뭐도 나오니? 도형 나오지? 1차 도형 나오지? 자, 지금 넓이를 구하는 짓을 하고 있지만 자, 이 같은 원리를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데도 적용시킬 수 있겠다는 얘기야. 자, 일단 내가 원 기둥의 부피는 내가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원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니? 원 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이걸 구할 수 있는데 나는 이거의 부피를 지금 못 구하는 상황이야. 뭐 부피? 원뿔의 부피. 나는 공식 알고 있지. 제가 앞에 뭐만 곱하면 돼? 3분의 2.
왜 3분의 1 곱하는지 설명해 준 적 있어 없어? 왜 3분의 1 곱해야 된대? 원기둥 부피 앞에다 3분의 1 붙으면 무엇분의 부피 되는 거잖아. 왜 3분의 1이야? 아무 설명 안 해줬지. 그치? 그게 이제 지금부터 보여줄 거라고요. 자, 이 공식을 몰라. 모르는 상태에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모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들을 쪼갰잖아.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등등으로. 자, 모르는 부피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아는 도형의 부피로 쪼갤 거라고요. 원기둥으로 쪼갤 거라고. 되겠어? 자, 그럼 이거를 쪼갤 텐데 어떻게? 원기둥을 쌓은 걸로 바꾸시면 우리 어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원판을 막 쌓을 때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원판들을 쌓아 올리면 그 모양이 마치 뭐처럼 생겨? 원품 모양으로 쌓여져 가지. 그치? 그 원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저런 원기둥을 크기별로 쌓아 올려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럼 쪼개야겠네, 그치? 높이를 몇 등분 하는 거야? n개로 잘게 쪼개는 거야. 이러면 내가 그리기 힘드니까 정확하게 옆에 쳐다봤다 볼게. 이렇게 생겼지? 원뿔을 옆에 착 쳐다보면 삼각형이야? 이런 삼각형? 쪼갤 거라고. 뭐를? 높이를. 전체 높이가 h인데 이거를 몇 등분 할 거라고요? n 등분 할 거야. n 등분 할 거야. 그런 다음 뭐 하겠냐? 원기둥으로 쌓아 올리겠지. 자, 원기둥을 어떻게 쌓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계속 원기둥을 만들어 올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바깥쪽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 아까처럼. 어느 게 편하다고? 더 크게 만드는 게 편하다고 해서 계산한 게,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런 원기둥들을 쌓아올릴 거야. 원기둥 옆에서 보면 이런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지, 그치? 원기둥을 쌓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원기둥은 이렇게 쌓아가겠지. 그 다음 원기둥은 이렇게 쌓아가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쌓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쌓은 원기둥의 부피의 합을 구하면 실제 원뿔 부피보다 조금 크겠지. 근데 이걸 쪼개는 거를 매우 작게 쪼개면 튀어나온 부분이 점점 작아져서 실제 원뿔의 부피랑 같아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요. 됐어? 그럼 무조건 그대로 보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할 일은 뭐야? 이 원기둥 부피의 합을 구할 일이다. 그치? 자,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 써도 괜찮지만 우리 바로 뭐 하자고요? 일반항 샷자가 있지. K번째 원기둥을 하나 쫙 그려놓을게. 나는 저놈의 부피를 구하면 그걸 가지고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겠어. 자, 높이가 h니까 하나 높이는 얼마 되겠어? 하나 높이는 전체 h는 몇 등분 했으니까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h지. 너도 높이가 얼마야? n분의 h야. 됐지? 뭐가 필요하니? 반지름 길이 필요하지? 전체 반지름 길이가 r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 놈들의 반지름 길이 얼마 되겠냐 이거야. 뭐 이용하면 될까요? 뭐가 보여? 직각삼각형들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뭐 이용해? 닮은. 그지? 닮은. 자,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랑 몇 대 몇이야? 1대 n이지. 그럼 여기도 1대 n이지. 그럼 n분의 1이 되겠네. 그치? 여기는 얼마야? n분의 1나요. 두 번째 거는 2대 n이지. n분의 2가 되겠지. n분의 2가 되겠지. 근데 얼마야? n분의 2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찾았던 위에서부터 k번째니까 너 길이는 얼마나 되겠어? 반지름 길이가. n분의 n 대 k잖아. 전체 n개고 나는 k번째니까 k. n 대 k니까 n분의 k. n분의 k. n분의 k가 되겠지. 됐어? n분의 1r, n분의 2r, n분의 3r 해서 n분의 k야. 그럼 저 k번째 너희 부피는 얼마 되니? 너희 부피는 얼마가 돼? 파이 반지름 제곱 이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나 높이가 얼마나 되냐? n분의 h. 됐어? 그럼 나는 저런 원기둥을 계속 쌓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할 거는 저런 원기둥을 첫 번째 원기둥부터 몇 번째 총 n개 원기둥이 있으니까 n번째 원기둥까지 다 쌓겠다. k번째 원기둥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치?
그러면 저 원기둥 부피의 합이 구해질 거고 그 다음 내가 할 일은 뭐니? 쪼개는 거를 잘게 쪼개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극한값이 실제 원풀의 부피랑 같게 나오겠네. 됐나요?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시그마 입장에서 보면 누가 변수야? K가 변수니까 K 아닌 거 다 상수지. 싹 꺼내자. 뭐 나오니? N제곱 맞냐? N 있으니까 N 몇 제곱? 세제곱이지. 분자에는 파이 나올 수 있지. R제곱도 나올 수 있지. H도 나올 수 있지. 됐니? 그럼 R은 뭐만 남아? K의 제곱만 남지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N 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 곱하기 자 너는 얼마니?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보여주겠어. N이 무한 들어가는데 세제곱분의 세제곱 3차분의 3차지.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이니까 최고차의 개수입니다. 그치?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 6이지. 분자의 3차의 개수는 2가 아니라 몇 가지 다 상수니까 2가 개수가 되겠지. 2 파이 R 제곱 H가 되는 거고요. 3분의 1 파이 R 제곱 H라는 공식이 튀어나온다. 아, 3분의 1 왜 생긴 거야? 구분 구조법을 통해서 부피를 계산해 보니까 원기둥 부피 3분의 1만큼 나오더라. 됐니? 극한을 통해서 나온다. 할만 하겠니? 직접 해보세요. 괜찮아. 재밌어. 왜 이렇게 쳐다봐? 거짓말 하는 게 아닌데. 해봐. 재밌어. 자, 우리 책에서는 안쪽에 그려놨지? 근데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일반항 만들기가 좀 더 편해. 알겠어? 자, 그 다음 377조 정적분과 급수의 합입니다. 이것도 어려운데. 자, 정적분이 구분 구조법부터 개념이 정립이 된 거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 좋아. 나는 y는 fxy, x는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어. 뭘 가지고 구한다고요? 구분 구조법 가지고 구한다고 그랬지?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니? 몇 등분 한다? n등분 한다, 그지? n등분 한다. x축. 그럼 하나 길이가 얼마 되니? 이제는 a부터 b니까 요만큼 전체 길이가 얼마 돼? b 빼기 a가 되겠지? 그지? b 빼기 a를 몇 등분 했으니까 n등분 했으니까 하나의 길이는 얼마니? b 빼기 a를 나누기 하는 게 하나의 길이야. 요 하나의 길이. 되겠어? 그렇지? 잘 들어. 됐어? 이거는 이제 매번 들고 되기 귀찮으니까 난 너를 뭐라고 했다 그냥 델타 x라 쓰겠어. x? x가 얼만큼씩 증가했다. x의 증분이잖아. 얼만큼씩 하나당 n분의 b-n만큼씩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됐지? 그때 자 이걸 n등분 했을 때 만들어지는 x 좌표들을 너를 x0라고 그러면 너를 x1 첫 번째죠. x2 x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겠다. 그럼 너는 x n-1이고 너는 x n이 되겠지. n이 됐으니까. 가운데 누가 있겠고 k 번째가 있으니까 너를 내가 xk라고 할게. 그럼 x1은 어떻게 되는 거야? x1은 a에다가 얼만큼 요만큼을 더해진 게 x1이 되겠지. 따라서 x1은 a 더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겠네. 자 b점의 좌표는 x2의 좌표는 x2의 좌표는 a에다가 델타 x가 몇 번 더해진 거야? 2번. a 더하기 2 델타 x. x3는
A 더하기 3 델타 X가 되겠지. 그러면 XK는 A에다가 델타 X가 몇 번 더해진 거야? K번 더해진 거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되겠어? 왜 이렇게 기호를 표시하냐면 그냥 나중에 우리가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픽을 좀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 기호를 하고 있는 거야. 기호화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할 거는 뭐야? 실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분구조법을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바깥쪽 나가게끔 사각형을 그렸다면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일반항 쓰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저거의 넓이는 얼마가 돼? 가로 길이 델타 X지? 세로 길이는 XK를 집어넣은 FXK가 되겠지? 이 세로 길이 얼마 된다고? XK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F XK가 되겠지. 가로 길이는 델타 X가 될 거고요. 그러면 저 직사각형 넓이는 얼마니? 됐니?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이게 직사각형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고요. 그런 놈을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싸그리 다 더한 다음에 그 n을 뭐로?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칠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실제 넓이가 되겠지. 그치? 이거를 그냥 편의상 쓰면 귀찮잖아. 리미트도 써야 되고 시그마도 써야 되고 막 K 나오고 델타 X 나오고 귀찮잖아. 그래서 그걸 기호화시킨 게 뭐야? 이건 거야. A부터 B 사이 넓이 구하는 거 fxx라고 했잖아. A부터 B까지 정적분. 요거를 막 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수학자들이 막 하면서 쓰다 보니까 계속 이거 분간하고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쓰기로 한 거야. 오케이? 요런 기호를 가져와서 약속한 거라고. 어떤 기호기 때문에. 됐지? 그리고 이 정적분도 결국 요 구분구조법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근데 이제 매번 이걸 또 계산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귀찮아서 새로운 걸 막 찾아냈지. 그래서 찾아낸 게 뭐야? 실제로는 이 계산을 직접 너 합을 구한 다음에 그 극한값을 계산해서 풀었잖아. 바로 조금 전에. 근데 막상 계산해보니까 어때? 정말 개똥 같잖아. 귀찮고. 근데 우리가 수투에서 한 것처럼 미적분 기본 정리를 통해서 너는 계산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잖아. 근데 선생님 되게 놀라운 발견을 했어. 왜? 매번 이렇게 계산해야 될 거를 이렇게 간결하게 풀 수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지. 무조건 넓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풀게 됐으니까. 근데 본질은 뭐야? 이거지? 됐어? 자,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알겠어요? 넓이를 구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런 구분구조법이라는 방법을 찾아냈어. 그치? 막 쪼갠 다음에 그 한 개의 넓이를 모조리 다 더해서 쪼갠 n을 무한대로 하는 극한을 취하니까 실제 넓이가 구해지더라. 그치? 근데 그 표현이 복잡하고 거추장스러우니까 이렇게 간결하게 기호화시켜 쓰기로 한 거고, 그 후대에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의 계산을 이렇게 직접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니놈의 부정적분을 더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어요. 그치? 이걸 미적분 기본 정리라고 불렀어. 그러면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이거지. 요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놈의 정체를 가만 보면 리미트 시그마잖아. 리미트 시그마. 뭐 이거? n이 무한대로 할 때 1부터 n까지 더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냈어. 1부터 어디까지 더한다는 거야? 무한대로까지 더하는 거지. 뭐야 이 정체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급수지. 그지? 어떤 수열을 1항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하는 걸 급수라고 했잖아. 그지? 1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1항부터 n까지 먼저 더한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식으로 해서 급수의 합을 구했지. 급수야. 그럼 앞에서 우리가 급수를 배웠는데 급수 중에서 이런 형태를 만족시키는 급수가 있으면 뭘로 바꿔서 정적분으로 생각해서 바로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뭐 할 수 있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꼭 넓이를 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급수를 주고 우리한테 그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 뭐 등비급수면 1-r분의 a 이따부터 배웠잖아. 그렇지? 그런 걸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급수의 합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특수한 형태를 만족시킬 때는 그걸 정적분으로 바꿔서, 넓이 문제는 아니지만 형태를 만족시키면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을 이렇게 편하게 해낼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는 뭐냐면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을까? 그거 보시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자, 일단 이걸 보자. 어차피 기호화 시킨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리미트 시그마 나오면 정적분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부분이 앞대가리가 인테그랄로 바뀌었지. 됐지? 그 다음에 fxk는 그대로 fx로 들어오지. k만 뗀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있니? 델타 x지. 델타 x는 뭘로 바뀐 거야? dx로 바뀐 거야. dx는 그냥 적분 변수를 나타내는 기호야. 기호인데 그냥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를 이렇게 기호화 시킬 때 그냥 편의상 너를 너로 바꿨고 너를 너로 바꿨다라고 그냥 매칭을 시키고 있는 거야. 끼워 맞추고 있는 거라고요. 나중에 바꾸기 쉽게. 오케이? 리미트 시그마가 보이면 급수네? 급수인데 너를 잘하면 뭘로도 바꿀 수 있겠다? 인테그랄로도 바꿀 수 있겠다. 됐어?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가로 길이 dx는 뭐로 쓸 수 있겠다? 델타 x는 dx로 바꿀 수 있겠고 가운데 있는 피드분 함수는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겠다. 이런 대로. 그치?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 형태가 있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로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계산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이 급수를 원래식대로 다 풀어쓸게. 지금 xk라든지 델타 x라든지 다 할게. 요거잖아. 다시 써볼게. 자, xk는 뭐니? xk 대신에 a 플러스 k 델타 x고요. a 플러스 k 델타 x인데 델타 x 원래 모양 또 뭐야?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델타 x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지? 그럼 xk 자리에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로 쓸 수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델타 x 대신에 뭐 넣는 거야? 또 n분의 b 마이너스 a 되겠지. 그 놈이 결국은 어떻게 약속이 된 거야? a부터 b까지 fx dx로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치? 이렇게 표현을 쓰기로 약속한 거야. 너 복잡한 걸 이렇게 간단하게. 됐나? 그럼 다시 보자. 리미트 시그마를 뭘로 바꾸자고 일단 인터벌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요 복잡한 정자가 뭘로 바뀐 거야? 이게 x로 바뀐 거지. fx로. 됐어? 그 다음에 저 x 아래에 있는 어느 부분이 k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뭘로 바뀐 거야? 여기 똑같이 있지? 이게 dx로 바뀐 거라고요. 즉 요만큼씩 k번 커진 거니까 요게 가로 길이가 되겠지. 그럼 이게 4k 넓이가 되려면 여기랑 모양이 어때야 돼? 똑같은 게 와야겠지. 여기가 왜 k 앞에 네가 붙어져 있니? 한 번 갈 때마다 요 길이만큼씩 k번 더해졌으니까 그런 거잖아. 즉 요 길이가 또 뭐라는 얘기야? 한 칸의 가로 길이라는 얘기잖아. 그게 직사각형 넓이의 가로 길이 그대로 똑같이 와야 되겠지. 여기가 n분의 3k면 여기 n분의 3k가 그대로 와야 n분의 3이 그대로 와야겠지. 여기는 n분의 3k인데 이게 n분의 2가 오면 이게 가로 길이라 볼 수 있냐 없니? 없잖아. 여기는 항상 같아야 된다고요. 같을 때 그놈을 뭐로 바꿀 수 있겠어? dx로 바꿀 수 있겠다. 됐니?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모양이 간결하게 정리될 수 있는 거라고. 자, 보자. 이런 게 있어. 자, 만들어야겠다. 자, 이런 계산을 하시라고 문제를 준다고. 그러면 오씨 리미트 시그마니까 급수네. 근데 급수인데 이 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나는 모르겠어. 이런 급수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치? 근데 가만 쳐다보니까 리미트 시그마니까 정적분을 바꿀 수 있겠나? 보는 거야.
리미트 시그마 있으니까 일단 정적분 인테그랄로 바꾸시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통째로 뭘로 바꾸면 돼? x 바꾸면 되지, 그치? 그러면 이게 f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어떻게? 이게 사실 sk거든, 그치? xk 된 거야. k번째 x 앞에라고요. 그 다음에 k 앞에 있는 이게 뭐야? 하나의 가로 길이 폭이라고 그랬지? n분의 3이지? 그럼 이게 뭐야? 2에서 시작해서, 그치? 2에서 시작해서 n분의 3씩 k분 더해진 거잖아. 그치? 2에서 시작해서 n분의 3씩 k분 더해진 거니까 그게 xk가 되는 거지. 그 말은 이 넓이는 어디서부터 구했다는 얘기야? 어디서부터 잘랐다는 얘기야? 2부터 잘라왔다는 얘기지. 그치? 2부터 잘라온 거야. 몇 등분에서 n등분에서 잘라온 거라고요. 그럼 한 개의 폭이 얼마인 거야? n분의 3이라고. fx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이 의미는 2부터 계속 어떻게 한 거야? n개씩 잘라온 거야. 한 개의 폭이 얼마가 되게끔? n분의 3이 되게끔. 그럼 k번째가 얼마 되니? 2 플러스 n분의 3이 k번 되게 이렇게. 이게 x가 되는 거다. 그 말은 한 개 폭이 n분의 3. 시작은 어디서? 2에서 했다는 얘기야. 그럼 적분권의 시작도 얼마라고 할 수 있어? 이라고 할 수 있겠네. 가로 길이가 얼마 된다가? n분의 3이지. 그게 똑같이 있어요. 이게 뭐야? 가로 길이. 이게 뭐야? 세로 길이. 곱했으니까 뭐야? 넓이 구하는 문제구나. fx 가로 길이는 똑같은 게 있으니까 너를 dx로 바꿀 수 있겠다. 자, 뭐 남은 게 뭐야? 위끝이지. 어디까지 넓이를 구했을까 하는 거야. 마지막 거. 이거 궁금한 거잖아. 몇 번째야? n번째지. 2 더하기 n분의 3k에서 몇 번째야? n번째지. 얼마 되니? 5 되지. 끝값은 얼마 되니? 5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적분을 바뀌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나? 이건 그냥 라지 H5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 되겠다는 얘기야. 뭐 연습하시려고? 바꿈 가지고 연습하시려고. 자, 지금까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거야.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이해하겠어요? 자, 다시. 너 급수를 구하세요 돼 있어.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돼 있어. 뭔 얘기야? 상황을 지금 생각해봐. 리미트 시그마야. 뭘로 바꾸자고 그랬어? 바꾸자 그랬지? 그럼 여기를 뭘로 바꿔? 공차로 xk지, x. 그럼 피적분 함수는 뭐냐? x의 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fx 대신에 그냥 로고의 제곱을 줬으니까 x의 제곱이 된 거야. 됐냐? 그러면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얘기지.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뭐냐? 요게 xk야. 즉 k번째라고. xk. 그럼 어디서 시작한 거야? 3부터 잘라온 거지. 3부터 잘라온 거야. 가로 길이 얼마가 되게끔? n분의 1이 되게끔. n분의 1씩 k분 내진 거니까. n분의 k는 n분의 1k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지? 한 개가 n분의 1이 되게끔 잘라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xk가 뭐가 되니? 너는 3 더하기 n분의 1씩 k분 내진 거니까 네가 xk가 될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러면 가로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가로 길이가 n분의 1이지. 그럼 직사각형을 만들어도 가로 길이는 얼마로 써야 돼? n분의 1이라고 써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누가 있어? n분의 2가 있잖아. 여기는 n분의 1인데 여기는 n분의 2가 있어. 가로 길이는 분명히 n분의 1이면 너가 넓이가 되려면 너를 n분의 1로 써야 되는데 n분의 2가 있어. 어떻게 하면 돼? 1을 바꾸고 2는 빼도 되나? 됐지? 가로 길이를 맞췄어요. 그럼 이거랑 똑같았으니까 너를 뭘 바꾸고 있는데 여기서 쓸 수 있겠다는 얘기지. 자, 이제 적분 구하면 정면 되겠지? 여기 뭐가 되니? 누구부터 시작했어? 여기 보니까 3부터 시작한 거잖아. 됐어요? 그다음에 끝은 n번째.
마지막 끝난 데가 뭔지 모르겠다. n번째야. xn이야. 그지? 3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n이 되겠지. 얼마야? 4지. 계산. 계산 끝나면 이렇게. 됐어? 네, 이게 안 써도 돼요. 됐지. 굿. 됐나? 자, 원리는 이해하겠어? 저거를 기화시킨 게 너기 때문에 그 기화시키는 원칙에 따라서 또 다른 급수가 주어져도 그 원칙에 맞춰서 형태만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정적분을 표현할 수 있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좀 더 반복적인 부분을 볼게요. 자, 어차피 이렇게 함수져 있으면 그 일정 부분을 내가 x로 치환해버리면 fx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이 부분을 x로 두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야? k 앞에 붙은 부분이 가로 길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치? 요게 가로 길이 한 칸이기 때문에 넓이 구할 때도 가로 길이랑 똑같은 걸 갖다 쓰셔야 되는 거잖아. 만약에 여기랑 여기랑 모양이 다르면 어떡한다? 적절하게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겠지. 같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널 dx를 쓸 수 있는 거야. 됐지? 즉 k 앞에 붙어있는 미가 그대로 뒤에 와야지 그게 dx로 바뀔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자 정적분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적분 구간에 아래 끝과 윗 끝을 어떻게 정하는지 생각해봐봐. 물론 요 전체를 x로 줬을 때는 여기서 바로 시작했으니까 아 a가 아래 끝입니다 바로 보이겠지. 근데 뒤에 보면 좀 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생각해봐. 요쪽 요 값이 지금 궁금한 거잖아. 저 공간의 아래 끝. 요게 궁금한데 그거를 요 식에서 명확하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x1이 있지. x1은 여기 있는 요 자리에다가 k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그게 x1 좌표지. 그지? x1 좌표는 a보다 바로 오른쪽에 있지만 조금 떨어져 있잖아. 맞니? 근데 요 k에다가 1을 집어넣고 만약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무슨 말이냐? 요 상황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매우 잘게 쪼개지겠지. 그지? n을 쪼개는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x1은 점점 어디에 가까이 가겠어요? a 값에 가까워지겠지. 맞니? 내가 x1 값을 구할 수 있으면 그 x1 값에서 n을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결국은 x1은 뭐랑 같아지겠어? a에 한없이 다가가겠네. x1의 극한값이 a랑 똑같겠네. 그럼 x1은 어떻게 한다?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지. 1 대입하면 요게 되겠네. 그런 다음에 n을 무한대로 가는 극한 취해봐.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너 뭐가 돼? 0 되지? 아래 끝이 뭐가 나오니? a 나오겠다. 됐어? 자, 아래 끝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래 끝 어떻게 구한다고? 제일 첫 번째 항 k 자리에 1을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시면 첫째 항이 구해진다. 아래 끝이 구해진다. 그 다음에 위 끝은 끝나면 어떻게 찾을 거야? 몇 번째 항이라고 했어? n번째라고 했지? k에다 뭘 집어넣으면 된다? n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k에다 n 집어넣으면 약분 이렇게 쳐다니? a 더하기 b 빼기 a니까 뭐 되니? b 되지 위 끝은? x를 이렇게 뒀을 때, 자, 아래 끝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첫 번째 항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곱해. 그럼 어차피 너 뭐야? 0으로 가겠지. 아래 끝은 뭐가 되니? 1가 되겠지. 위 끝은요? 마지막이니까 n번째 되겠지. k에다 n 집어넣으면 어디서 끝나? A다 xpx 끝난다. 자, 이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를 할게. 3분만 더 주세요. 문제 푸시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자, 이런 형태의 급수가 있으면 너를 방금 같은 방법에서 정적분을 바꿀 텐데, 자, 정적분을 바꾸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형태의 정적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지금 방금 했던 거 제일 기본적인 거야.
여기 있는 이 부분 전체를 그냥 x로 두는 거야. 피적분함수 제일 간단하겠지. 됐니? a 더하기 n분의 pk라는 전체를 x가 두겠다는 얘기지. 그럼 자, 그럼 뭐야? 인테그랄 fx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아까 뭐라 그랬니? k 앞에 있는 이 부분이 가로 길이가 된다 그랬지? 그게 뒤에 똑같이 있어야지 널 dx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있지? 됐어? 그 다음에 아래 끝과 윗 끝만 정하면 되겠지? 자, 아래 끝을 어떻게 정한다고? k에다 1 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라 그랬지? 1 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n분의 p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0. 따라서 어디? 이거 뜨지? 윗 끝은 k가 n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지? a 더하기 p에서 끝나겠지. 됐니? 근데 두 번째는 선생님 꼭 너 전체를 x로 두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디를? n분의 pk만 a는 두고 n분의 pk만 x로 둘 수가 없을까? 있어. 봐봐. 자, 인테그랄 눈떠라. 자, 요만큼 x니까 비적분 함수는 a 더하기 x가 되겠지 이렇게. 여전히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냐면 fx를 피적분 함수 쓰지 않고요. fx 플러스 a를 피적분 함수 쓰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니? 니를 x축방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변형시킨 그래프를 놓고 측정하겠다는 얘기지. 네 그래프와 네 그래프 차이는 뭐니? x 더하기 a니까 x축방으로 마이너스 a만큼 변형시킨 거잖아. 그치? 그럼 첫 분과도 같이 어떻게? 마이너스 a만큼 가야겠지. 어디 붙겠어? 0부터 p까지겠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피적분 함수와 적분관을 동시에 x축방을 변동시켜도 정적분함수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 그치? 근데 그걸 매번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니까 그냥 보세요. 자, 늘을 두시면 결국은 k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했어? 가로 길이가 된다고 그랬지, 그치? 가로 길이가 된다고요.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n분의 p. 그 뒤에 있어 없어? 있지? 늘 뭐로 쓸 수 있어? dx 쓸 수 있는 거지. 자, 아래 거 위 것을 맞춰보자. x를 둔 요 놈에서 자, 제일 첫 번째 게 1 집어넣으면 되지. n분의 p지. 근데 거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야지 그게 첫 번째 a로 다 나갈 거 아니야. 아래 것으로 나갈 거 아니야. 1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n분의 p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p니까 얼마가 있어? 얘기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위 끝은 어디야? 끝나는 거니까 n번째 항이지. 되겠지? 이렇게 해석하셔. 근데 니라면 어느 걸 하겠냐? 피적분함수가 예쁜 게 적분하기 나중에 편하잖아. 그치? 위쪽을 제일 많이 써. 근데 가끔씩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정적분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 없고 요거 있으면 찾을 줄 알아야지. 찾을 줄 알아야지. 자, 세 번째도 보자. 이번에는 진짜 극단적으로 생김. 굳이 p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나는 n분의 k만 가져갈래요. n분의 k만 x로 둘래요. 자, n분의 k만 x로 두면 피적분함수 뭐가 되니? a 플러스 px가 되겠지. n분의 k만 x로 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자, 이번에는 n분의 k니까 n분의 1k잖아. k 앞에 있는 이게 뭐가 된다고 했어? 가로 길이지. n분의 1씩 k로 내진 거니까. 가로 길이도 얼마 돼야 돼? n분의 1이 돼야 되는데 n분의 뭐가 돼 있어? p가 돼 있지. 그럼 n분의 p는 어떻게 바꿔? n분의 1 곱하기 p로 쓸 수 있어요? 그럼 n분의 1이니까 가로 길이 마셔졌지? 넌 뭐라 쓰시고요? dx를 쓰시고요. 여기 p는 빼면 되지? 남남상수니까. 그 다음 아래 것은요? 여기 있는 k 자리에 뭘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을 무한대로 보내세요. 1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보내니까 어디야? 여기지? 위 끝은 n 집어넣으라 그랬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자, 급수를 정적분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어디 정의역에서 어느 부분을 x로 치환할 건지에 따라서 그 정적분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첫 번째는 전체를 다 x로 치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a 빼고 n분의 pk만 x로 치환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n분의 k. n분의 k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니까 n분의 k를 x로 치환해서 바꿀 수도 있어.
그에 따라서 뭐도 달라지고요. 가로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로 길이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도 달라지고요. 아래 끝과 위 끝도 달라지겠다. 아래 끝은 어떻게 찾는다? K자리에 1 넣고 N을 무한대로 보는 극한을 찾으면 그게 아래 끝이 되고요. 위 끝은 K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N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어차피 우리는 5시까지 수업이잖아. 그치? 조금만 더 할게. 일정 없잖아. 4시 학원이라면 4시 학원 손 들어. 응, 아직 괜찮지? 아니 했을 때 연습 좀 더 하려고 그래. 또 다음에 다 까먹고 올까봐. 자, 필수에 대해 3번만 할게. 필수에 3번. 아이고 제발. 내가 왜 사정을 해야 되지? 자, 1번부터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오 뭐야? 리미트 시그마니까 급수네. 근데 요따구 급수 계산하기에 너무 뭐 할 수는 있겠다. n 4제곱은 빼내고 k 세제곱 공식이 있으니까. 근데 정적분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야. 자, 정적분 형태 되려면 어떻게 되니?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 가로 길이에 해당되는 게 필요하지, 그치? P적분 함수도 있어야 되고 가로 길이에 대한 n분의 얼마도 있어야 된다고요. 가로 길이는 항상 전체를 n등분 했으니까 분명 n이 들어가겠지. 없잖아요, 선생님.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합쳐져 있는 거지. 자, 너는 어떻게 쓸 수 있어? m 세제곱분의 k 세제곱 곱하기 n분의 1로 쪼개 쓸 수 있어요? 그치? n이 4개니까 위에는 3개, 밑에 4개니까 안 맞잖아. 그럼 너를 n분의 k에 세제곱을 쓸 수 있어요? 됐지? 그럼 자, 시작할게. 첫 번째 n분의 k를 첫 번째밖에 없네. n분의 k를 뭐라 두면 되겠다. 내가 x 두시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자 리미트 시그마로 뭐로 바꾸고 인터벌로 바꾸고요. 요게 x로 바꿨으니까 x의 몇 제곱? 세제곱이 P적분 함수가 되겠다. 그리고 k 앞에 붙어있는 n분의 1이 가로 길인데 딱 n분의 1 있지? 맞지? 이거 뭐로 쓰라고요? dx로 바꿔주시라고요. 자, 그럼 아래 것은 여기 보세요. 아래 것은 k에다 뭘 집어넣어? 1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얼마 되니? 0. 위 끝은요? k에다 n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1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너 계산 쉽게 할 수 있겠다. 됐어? 자, 두 번째 거. 자, 리미트 시그마니까 아 인터벌을 바꿀 수 있겠다. 근데 자, 요 놈의 제곱인데 일단 요 전체를 내가 x로 두고 싶어. 그치? 1 더하기 n분의 2k를 내가 x로 두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니? 인테그랄 x의 제곱. 자, 가로 길이는 뭐가 되니? k 앞에 붙어있는 n분의 2가 가로 길이 되지? 근데 누가 있어 지금? n분의 3 있잖아. 그럼 저걸 dx 바꾸려면 일단 n분의 2가 돼야 되지? 이렇게 좀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나 안 똑같아지네? 똑같아지지? 그럼 이게 뭐야? 이제 dx로 쓸 수 있고요. 2분의 3은 그냥 앞으로 쭉 빼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윗끝 아래 끝은 여기 보시지. k에다 1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0이니까 어디부터? 1부터. 그 윗끝은 k에다가 n 집어넣어 했지? n 약분되면 얼마? 3까지 정답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선생님, 나는요. 너 1 빼고요. n분의 2k만 x로 바꾸고 싶은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인터그랄. 자, 요것만 x로 바뀌었으니까 1 더하기 x의 제곱이 되겠지. 비제곱 함수. 됐니? 자, 그 다음에 k 앞에 있는 이게 가로 길이잖아. n분의 20k로 내진 거니까. 가로 길이가 또 어차피 n분의 2가 와야 되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치? 그럼 요게 가로 길이 됐으니까 dx 2분의 3을 앞으로 땡. 적분 구간은요 1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0 n 집어넣으면 2. 자, 세 번째는 에이, 나는 n분의 k만 x로 둬볼래요. 자, 그러면 좋아, 그렇게 하세요. 리미트 시그마
인터벌 바꾸시고요. 여기가 x니까 피적분 함수는 1 더하기 2x의 제곱이 되겠다. 자, 가로 길이 얼마 되니? k 앞이니까 n분의 1 가로 길이 되는지 n분의 3이 있으니까 n분의 1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이제 가로 길이 맞췄으니까 늘 뭐로 바꾸고요? dx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3은요 앞으로 쭉 빼주시면 되겠지. 아래 끝은요 1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0, 위 끝은요 n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보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숙달시키는 거야. 기계적으로 바꾸는 거. 한번 이거 어떻게? 있잖아, 그치? 1 더하기 n분의 k를 나는 x로 두겠어요. 그럼 리미트 시그마니까 뭐야? 인테그랄. n분의 1은 뒤로 와도 되지, 그치? 상수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시그마 밖으로. 그래서 인테그랄. 자, 이 전체를 x로 뒀으니까 ln x가 피드프라고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k 앞에는 n분의 1이 가로 길이잖아. n분의 1씩 k분 내진 거니까 n분의 1 딱 그대로 있으니까 네 바로 그냥 가로 길이 dx 쓰면 되겠지. n분의 1은. 그 다음에 아래 끝은요 1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1, 위 끝은요 n 집어넣으면 2 됐고요. 두 번째는요 n분의 k만 1은 됐고 n분의 k만 x로 치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이고요. 자, 여기가 x로 바뀌니까 ln 1 플러스 x가 되겠네요. 그래도 역시 k 앞이 n분의 1이니까 네가 가로 길이니까 바로 너는 dx로 바꿀 수 있겠네. 아래 끝은요 1 집어넣고 무한대, 위 끝은요 n 집어넣으면 되겠다. 됐음? 다른 개수 없으니까 세 번째 방법은 쓸 수 없겠다. 그치?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할게. 자, 네 번째 리미트 시그마가 있다고 있네. 어이구야, 너도 바꿔볼래요. 정적분으로. 어디 있어요? 너 분명히 가로 길이가 될 거고요. 가로 길이와 관련돼 있는 거고요. 형태를 맞춰야겠지만 여기가 피적분 함수가 되니까 누구야? n분의 k 파이 k지. 그지? 그걸 뭐야? x로 둘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이고 여기를 x로 바꿨으니까 사인 얼마야? 사인 x가 피적분 함수 되겠고요. 자, k 앞에는 이게 뭐가 되니? 가로 길이지. 가로 길이는 누가 와야 되는 거요? n분의 파이가 와야 된다고요. 누구밖에 없어? n분의 1밖에 없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분의 파이를 맞췄지? 그럼 얼마야? dx로 쓸 수 있고요. 파이분의 1은 앞으로 쭉 가시면 되겠지. 자, 아래 것은요 1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 어차피 0이 될 거고요. 위 것은요 n 집어넣으면 8가 되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는 자, 요 전체 중에서 난 누구니? n분의 k만 x로 취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인처럼 n분의 k만 x니까 파이 x가 되겠지. n분의 k가 x니까 파이 x 되겠지. 피적분 함수는 사인 파이 x가 피적분 함수 되겠네. 자, n분의 k니까 가로 길이는 n분의 1이 돼야 돼. n분의 1인데 맞추기 위해서 그치? n분의 1 k 앞에 있는 게 가로 길이잖아. n분의 1이잖아. 그치? 딱 있지? 그냥 바로 보내면 돼. 맞춰 갈 것도 없이 dx 되겠지. 아래 끝은요 1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0, 위 끝은요 n 집어넣으면 1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계산한 결과 똑같이 나올 거야. 직접 해보시면. 풀이는 재료에는 하나씩밖에 안 했어.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게 뭐야? 그냥 통째로 x로 취하는 게 제일 많이 써요. 계산도 편하고 피트분 함수와 모양이 간단하니까. 근데 연습할 때는 제발 세 가지 다 연습을 해두세요. 한 가지 방법만 기억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대통 당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야? 분명히 여기 있는 피적분 함수에서 어느 부분을 x로 치환할지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고요. 그 치환하는 부분에 따라서 피적분 함수의 형태도 달라지고 적분 구간도 달라지고 가로 길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다를 때는 맞춰주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시간 조금 많이 오버됐는데 쏘리 하고, 자, 오늘 숙제는 384쪽까지 분명히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이스 쌤. 아무도 없네? 쌤 줘봐. 안 가져왔어? 왜? 저 학원 바로 가지고. 숙제. 숙제. 그리고 너무 자 그냥 대충. 여기 152쪽까지만 해. 다음 단원 급수 부분은 수학의 3까지만 연습하시고 계산 바꾸는 거 알겠어? 쌤은 152쪽까지 오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쌤 다 들고 와요. 숙제 공부할 거니까 안 됐으면 집에 안 보냅니다. 수고했습니다. 남을 사람들 남고요. 아니요 가고 싶으면 가도 돼. 152쪽.